여러분 고생 많으시죠? 전 경찰 면접관 이노경입니다. 오늘은 수업 시간에 심하게 떠들어서 교사가 회초리로 학생의 손바닥을 몇 대 때렸다고 신고되었을 때 어떻게 조치하면 되는가? 이런 주제를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소위 말해서 이 체벌이죠. 회초리를 때리는 일인데 이 체벌이 정당한가 안 한가? 체벌의 정당성을 다루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예전에는 다 사랑의매란 이름으로 사실은 합법적이었죠. 학생들 어느 정도 때린 것은 사랑의매란 이름으로 다 적절한 훈육의 범주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제 어떤 사랑의매란 개념도 상당히 많이 달라졌죠. 학생의 인권을 강조하면서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러한 행위가 체벌일까 훈육일까? 체벌일까 사랑일까? 오늘 쟁점은 이겁니다. 이러한 행위, 회초리를 몇 대를 때리는 행위가 과연 체벌일까 훈육일까? 체벌이라면 이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겠고, 훈육이라면 정당행위가 되겠죠. 불법일까 합법일까? 이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주제가 나오면은 과연 법에는 어떻게 돼 있고 판례는 어떻게 되는지 이걸 살펴보는 게 기본이죠. 그래서 이 체벌에 관계된 초중등 교육법, 그 다음에 교육법 시행령, 그 다음에 각 시도별로 있는 시도지사들이 만든, 시도 교육감이 만든 학생인권 조례, 그 다음에 관련 판례를 한번 살펴보고 정당행위인지 또는 형사입건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관련 법을 한번 볼까요? 초중등 교육법과 시행령에 체벌 관련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 교육법 18조에는 학교장은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자,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자, 그럼 시행령 31조 1항에 보면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학생에 대해서 다음 징계를 할 수 있다. 다음 징계가 학교에 내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퇴학처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조 8항에는 학교장은 지도를 할 때는, 지도죠. 그 방법으로 지도를 하는 때는 훈육, 훈계 등의 방법을 하되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자, 훈육, 훈계를 원칙으로 하되 도구나 신체를 사용해서 신체에 고통을 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얘기죠. 여기서 훈육 또는 훈계라는 것은 이성적 상태에서 올바른 정신 자세를 갖도록 가르치는 것이 훈육 또는 훈계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의미죠. 그 다음에 도구나 신체를 사용해서 안 된다. 예를 들면 선생님이 어떤 회초리 같은 거라든가 어떤 물건을 들고 직접 어떤 신체에다 가격을 하거나 선생님이 예를 들면 선생님의 손이나 팔 이런 걸 이용해서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령에 따른 어떤 해설을 해본다면 손바닥을 몇 대 회초리 때린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 시행령 31조 8항에 위배되는 내용을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학생인권조례를 살펴볼까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는 6조에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된다. 학생은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교육감, 교장 등은 학교 폭력 및 체벌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체벌은 쉽게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를 보면 내용은 거의 흡사합니다. 6조에 역시 학생은 모든 물리적,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교육감, 학교장, 교직원 들었죠? 체벌, 따돌림 등 모든 물리적, 언어적 폭력을 방지해야 한다. 즉 체벌을 해서는 안 되고 체벌을 당해서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인권조례에도 체벌은 금지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령과 조례는 체벌은 금지된다고 규정되어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럼 판례는 어떨까요? 자, 세 가지 정도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번 판례는 중학교 교장 직무대리가 훈계의 목적으로, 즉 훈육 목적으로 교칙 위반 학생에게 뺨을 몇 대 때린 정도는 사회상규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75년도의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자, 이때는 뺨을 몇 대 때린 정도는 사회상규에 벗어나지 않는다. 훈육으로 봤다는 것이죠. 정당이라는 뜻입니다. 자, 2번 판결을 보겠습니다. 여중체육교사가 여중생들이 무질서하게 구박한다는 이유로 손과 주먹으로 두 차례 목과 머리를 슬리퍼로 양손을 때린 행위는 당시의 상황, 동기,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사회관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이룬 지도행위로서 정당행위가 아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손과 주먹을 이용해서 학생의 어떤 신체를 가해한 행위는 정당행위가 아니라는 뜻이죠. 슬리퍼는 도구죠. 슬리퍼로 때린 행위도 정당행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판례입니다. 교사가 초등학교 2학년생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나무 막대기로 엉덩이를 수십 배를 때려서 어떤 A 학생에는 2주, B 학생에는 3주간 치료를 받아야 할 상해를 입힌 행위는 역시 교사의 징계권 행사에 허용한다를 넘어선 것으로서 정당행위가 아니다. 그러니까 1번 판례하고 2번, 3번 판례는 서로 사실은 모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번 판례는 뺨을 몇 대 때리는데도 정당행위고 2번 판례는 손과 주먹으로 목과 머리를 좀 때린 거 이건 정당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3번 판례는 나무막대기로 엉덩이를 수십 배 때려서 2, 3주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 역시 정당행위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도 서로 입장이 조금 달라서 과연 우리 학생들은 어떠한 방향으로 답을 해야 될까요? 자, 답을 하기 전에 먼저 2번 판례의 판결 여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번 판례는 요거죠. 여중생을 손과 주먹으로 때린 것, 슬리퍼를 때린 행위죠. 자, 여기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한 행위. 여러분, 정당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 계약에 의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라고 형법에 나와 있죠. 그래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은 행위는 정당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 그 배후에 놓여있는 사회윤리 도의적 감정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어떤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한가는 구체적 사정 아래에서 한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된다. 예를 들면 어떤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된 행위다 하는 것을 확정적으로 단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뜻이죠.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서 개별적으로 판단한다는 뜻이죠. 상황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르다는 뜻입니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초중등 교육법령에 따르면 교사는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징계할 수 있고 징계하지 않는 경우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를 할 수 있는데 그 지도에 있어서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방법이 이른바 체벌로 할 수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훈육, 훈계의 방법만이 허용된다. 교사가 학생을 징계하는 방법으로 지도하는 경우에도 징계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육상의 필요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학생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 비하하는 말 등의 언행, 즉 모욕적 언행이 있죠. 언행은 불가피한 때만 허용되는 것이어서 학생에 대한 폭행, 욕설에 해당되는 지도행위는 학생의 잘못된 언행을 교정하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었으며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였던 경우로서 그 방법과 정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췄던 경우에만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이 빨간 글씨가 중요하죠.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는 경우에만 정당입니다. 교정의 목적에서 나온 지도행위가 아니어서 학생에게 체벌, 훈계 등의 교육적 의미를 알리지도 않은 채 지도교사의 성격 또는 감정에서 비롯된 지도행위, 다른 사람이 없는 곳에서 개별적으로 훈계, 훈육 방법으로 지도 교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남 모르는 사람이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학생에게 체벌, 모욕을 가하는 지도행위, 학생의 신체나 정신 건강에 위험한 물건 또는 지도교사의 신체를 이용해서 학생의 신체 중 부상 위험성이 있는 부위를 때리거나 학생의 성별, 연령, 개인적 사정에서 견디기 어려운 모욕감을 주어
그 방법과 정도가 지나친 시도행위 등은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것이 판결의 요지입니다. 따라서 스스로의 감정을 자제하지 못한 나머지 많은 남모르는 학생들이 있는 교실 밖에서 피해자 학생들의 행동을 본 즉시, 이게 즉시란 말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했다는 뜻이죠. 피고인 자신의 손으로, 즉 교사 자신의 손이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리고 슬리퍼로 피해자의 양손을 때리고 또 감수성이 예민한 여학생들에게 모욕감을 느낄 지나친 욕설을 했던 것은 사회관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잃은 지도 행위로서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판결 2번은 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판결 2번의 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학생에게 체벌, 모욕을 가능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데 체벌, 모욕이 허용된 경우는 교육적 의미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교육적 의미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가능하면 다른 사람이 없는 곳에서 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지나치게 모욕감을 느낄 만한 욕설을 하는 것도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스스로의 감정을 자제하지 못한 나머지, 이 말은 교사가 이성적 상태가 아니고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안 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학생들의 행동을 본 즉시 했다? 감정적으로 대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사가 훈육의 목적을 했다면 매우 이성적 상태에서 교육적 목적으로 학생에게 어떤 간체벌, 그런 경우면 사회적 타당성이 있다. 사회관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있는 행위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판결 공소사실까지 판결을 해보겠습니다. 3번 판결은 이거죠. 나무막대기로 엉덩이를 수입에 때려서 2, 3주 치료를 받아야 상해를 뺐다. 이거는 뭐 사실은 판결지 볼 필요 없이 이거는 상해죠. 그러니까 정당해라 볼 수 없습니다. 진단 2, 3주 났다. 나무막대기를 썼다. 엉덩이를 수십 배를 뗐다. 이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자, 판결지 그렇지만 한번 살펴보면 피해자가 뭐 수업 중에 받아쓰기 시험에 임하면서 답을 미리 써놓은 행위를 하고 그에서도 거짓말 하니까 나무막대기로 엉덩이를 80m 때렸다. 2주 진단 났다. 심하죠. 공소사실 2는 수업 중에 피해자 여학생이 숙제를 내오지 않았고 질문에 답을 안 한다는 이유로 역시 나무막대기로 엉덩이를 27대를 때려서 3주 진단이 났다. 그러니까 이 나무막대기로 심하게 때린 경우죠. 80여 대 27대. 2주 진단, 3주 진단. 이런 것들은 뭐 사실 더 따져볼 필요가 없이 사실은 완전한 체벌로서 정당행위를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행위가 아니라 보는 거죠. 이건 3번 판결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답을 해야 될 것인가? 교사가 학생에게 손바닥을 회초리로 몇 대 때린 정도. 자,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답변 방향입니다. 획일적 단정적으로 정당행위다 아니다. 체벌이다 아니다. 라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관련 법령, 인권 조례, 판례를 종합해서 답을 해야 되는 거죠. 단순하게 판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앞에 사례의 경우에 과연 정당행위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체벌로 봐야 될까요? 자, 학생을 몇 대 때린 행위가 정말 교사가 이성적인 상태에서 교육의 목적으로 예를 들면 손바닥 한두 대 가볍게 때렸다. 예를 들면 교육적 목적으로 훈계의 목적으로 가볍게 경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다른 동료들에게, 다른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가볍게 한두 대 정도 때린 행위라면 제가 볼 때는 그건 사회적 객관적 타당성이 있는 행위로 봐서 정당행위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벌써 5대, 6대, 7대 때려서 손바닥에 상처가 심하게 났거나 멍이 심하게 들었거나 굉장히 고통을 호소하면서 비명을 질렀거나 만일에 그런 정도라면 이건 정당행위가 아니고 체벌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때린 어떤 때린 동기, 그 다음에 때린 정도, 때린 수단 뭐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냥
해초를 때렸다는 이유만으로 관계 법령에 조례에 처벌이 금지된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처벌을 받아서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비록 이 법령과 조례와 판례를 종합 고려해서 형사입건 대상으로 즉 정당이가 아닌 걸로 판단되더라도 학교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서 가능하면 학교 안의 문제는 학교 안에서 해결되도록 장관의 엄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경찰관이 먼저 학생과 교사의 어떤 갈등 또는 어떤 서로 고소고발한 걸 서로 조정해주고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교사와 학생 간에 바로 해결 안 된다면 예를 들면 교관이나 교장이 중재를 나서서 학생과 어떤 원만한 합의를 시도해서 예를 들면 교사가 학생에게 미안하다. 내가 네가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다. 뭐 적당한 선에서 교육의 목적으로 그랬다. 네가 수업 시간에 워낙 떠드니까 다른 학생한테 수업이 방해돼서 그런 것뿐이다. 네가 미워서 그런 건 아니다. 선생님이 좀 미안하다. 그렇게 사과를 하고 학생이 저도 사실은 순간적으로 흥분해서 처벌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도 선생님 이해합니다. 앞으로는 좀 제가 잘할 테니까 선생님도 좀 잘해주십시오. 이렇게 만든 것이 사실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조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고 도저히 그때 조정이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형사 입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을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형사사건에서 합의를 종료하는 것은 안 되겠지만 이 합의를 종용한다는 의미보다는 합의가 되도록 좀 조정한다. 뭐 그런 의미를 봐야 되겠죠. 그런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학교 문제는 경찰이 너무 깊이 개입해서는 안 되고 정말 심각한 학생에 대한 인권 침해, 정당을 넘어서 범위를 넘어선 사회적 객관적 타당성 이런 행위, 이런 경우는 형사입건하고 그렇지 않고 어떤 체벌과 훈육의 경계선에 있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여러분이 잘 조정해서 원만한 합의가 되도록 하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체벌과 훈육은 확실히 구별될 때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종이 한 장 차이밖에 없을 때도 있습니다. 사랑음해 아주 예전처럼 사랑음해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졌지만 사랑음해가 전혀 없다. 사랑음해가 전혀 교육적 효과가 없다. 이렇게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훈육, 최소한의 사랑음해는 훈육으로 봐야 되고 그 정도를 넘어선 것은 체벌로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획일적으로 체벌로 어떤 단정해서 답을 하지 않는 것이 저는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